네, 이성직 박사입니다. 성인 ADHD 라이프 코칭 3회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회기 내용은 우리 ADHD 아동 청소년 성인 분들이 자주 하시는 게 그 중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속단하는 게 되고 인지 오류가 많죠. ADHD 분들이 사고의 오류 중에서 흔한 게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저거,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해도 안 된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시도하기 전에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속단하기라고 부르거든. 속단하기란 말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리고 또 타인의 행동을 오지가 가는 게 있는데 이걸 마인드 리딩이라고 부르죠. 마인드는 마음이죠. 리딩. 타인의 마음을 실제로 타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상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타인의 말에 과민하게 나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편에는 인지오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오류. 인지오류란 말은 사고의 오류를 얘기하죠. 사고의 오류란 말은 이전 편에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수치스럽거나 이전 어떤 회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지인이 지나갔을 때 말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은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 얘기 드렸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시한다 생각 들면은 화가 날 거고 또 뭔가 실수했나? 저 사람한테 하면은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흔히 너무 많아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멘붕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압도감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죠. 큰 어떤. 그래서 ADHD 성인들 중에서 공황장애가 많죠. 공황장애. 또 사회불안도 많죠. 이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고 또 과민하게 또 반응을 하고 실제로 하기 전에 쉽사리 위축되거나 동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에서 어떤 식으로 오류가 일어나는지. 해도 안 된다? 이미 내가 해보지도 않고 해도 안 된다. 그리고 뭔가 내가 몸에서 불안이 밀려와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추론이라 부르는 것도 있어요. 정서적인 추론이란 말은 내 감정에 기반해서 느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서 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ADHD 성인분들은 직장 가든지 항상 사회불안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보면서 타인의 무표정한 표정, 타인의 어떤 살갑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 표정을 보고 자꾸 뭔가 나를 싫어한다. 본인이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서적인 추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뭔가 암울해서 앞으로 미래도 안 될 거다. 이것도 일종의 정서적인 추론이자 또 부정적인 예언하기에 들어가거든요. 부정적인 예언하기. 그리고 더 이제 또 나는 인생을 실패할 거야. 거의 재앙적인 어떤 사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재앙적인 사고. 이 사고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생각 사고는 그렇구나 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내한테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각 사고를 내가 붙들고 믿어버리니까 고통이 일어나거든요. 내려놓는다는 말을 우리 불교에 쓰는데 내려놓는 건 생각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을 생각으로 보는 내가 또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이거 안 된다는 생각하고 또 내가 불안한 느낌을 또 내가 느끼고 있네.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네. 이게 이제 이전 회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탈융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때로는 현실하고 같지 않은데 현실과 내 생각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게 융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융합. 그럼 융합이 됐단 말은 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내 고통하고 내 생각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생각을 믿어버리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한다? 만약에 우리 몸이 심장이 뛰면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 한번 비교해 보죠.
심장이 뛰니까 아, 내가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하면 되는데, 심장이 뛰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이러다가 이제 심장 발작으로 죽는다 해버리니까 머리는 그걸 믿어버리고 실제로 죽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진짜 죽을 것 같은 우리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이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대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일종의 체면도 그렇지 않나요? 체면도 어떻게 그 이제 체면 시술자의 어떤 말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체면이 안 걸리거든요. 내가 내 어떤 말을 속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몸은 낙담하고 우리 머리의 기능은 꺼지면서 멘붕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고 뻔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 진리거든요. 내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분명히 많은 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 두뇌의 시냅스에서 전기로 서로 전기파를 쏘면서 호르몬에 서로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정적인 호르몬, 코티졸이나 우리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겠죠. 아드레날린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고 또 삶은 더 악화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악화는 안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악화 안 시키는 거는 차근차근 내 생각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생각 관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인지의 오류를 보이겠다. 이게 지금 인지가 내가 또 추측하고 있네. 또 한 번 또 경험해서 실패했는 거. 뭐 직장에서 한번 해고당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연인관계에서 한번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성관계나 부부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앞으로도 내가 못할 거야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를 보이는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일반화란 말은 한번 실패했는 걸 전부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거. 한번 여자친구한테 어떤 거절받아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제 여자친구한테 다시는 이제 데이트 신청 못 할 수도 있겠죠. 또 거절당할까봐. 이 과도한 일반화는 얘기하고, 흑백 논리는 이제 이거 아니면 세상을 영 아니면 백으로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삶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영 아니면 백. 이 ADHD 있는 분들 속에는 완벽주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워낙 실수를 자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에도 자책하거나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완벽해야 돼. 한 개 틀리는 거, 두 개 틀리는 좀 부족한 거를 견디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 아니면 백이 아닌 거 중간지대. 이 정도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저항하기는 이제 말씀드렸고, 독심술도 아까 마인드 리딩 얘기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은 ADHD 분들 부정적인 쪽으로만 이제 너무 그쪽에만 또 초점을 맞추면은 더 낙담하고 무기력해지는 걸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쪽에 초점 두지 않고 오히려 저는 ADHD 대기 만성이 많다는 거. 근데 세계에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의외로 ADHD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학업에서 조금 처질 수는 있어요. 근데 큰 그릇이 나중에 시간이 걸리듯이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ADHD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승화시키거나 어떻게 풀어낼 건가. 대부분 ADHD 분들은 직종의 이 선택에 잘못해서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물고기로서 물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로서 숲속에 살고 있는지. ADHD를 이 context dependent disorder, 이 컨텍스트 맥락이란 얘기인데 이 맥락이란 말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어떤 분위기, 어떤 조직에 갔냐에 따라서 ADHD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ADHD가 재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DHD 성향 있는 분들은 배우자도 ADHD에 대한 이해, 조력도 중요하고 동시에 직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부모, 결혼, 취업이 한 개인한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에서 또 한 번 우리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회계사로 간다, ADHD 분들이. 이러면 안 맞겠죠. 되게 지루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한다. 그 다음 팀워크를 한다. 직장에서 팀워크를. 제가 성인 ADHD 분들 보면은 정말 명문대에 나오셨지만은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왜냐하면은 ADHD 성향 있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가 있고 일반인들하고 다른 어떤 일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ADHD 없는 분들하고의 팀워크는 어려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도 괜찮고 아니면 출퇴근이 편한 직장도 괜찮고 뭔가 내가 타인하고 관계에서 팀워크가 덜 받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DHD에 맞는 직종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ADHD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날마다 이 리프레시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삶에 맨날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삶에 내가 인간으로서 결함 있는 인간, 실패자가 아닌 똑같은 어떤 내 속에 영이 있고 똑같이 내 속에는 성령이 있고 불성이 있고 우주가 들어는 이 단지 이번 삶에서 태어났을 때 육신이 어떻게 보면 제동이 약한 ADHD 성향이 있는 이 어떤 육신을 속으로 우리가 배당을 받은 거죠. 그게 유전이죠.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래서 그 영성, 우리 속에는 다 영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번 삶에서 또 각자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성격 강점 검사는 제가 이제 ADHD 있는 분들한테 늘상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게 뭘까? 뭐 봉사활동도 있을 수도 있고 지적활동도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정직 성실도 있고 이제 성격 강점 검사 무료 검사도 있으니까요. 해보시고 탑5 정말 1, 2, 3, 4, 5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여기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먼저 발견하시고 그걸 삶에서 일상에서 해보는 거, 구현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실천하고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벌써 내가 가지고 왔던 우울이나 불안이나 무력감, 무가치감 여기서 좀 중화시키면서 희석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회차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